승부차기까지 가서 아쉽게 진 거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승부차기까지 간 게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 강성진이라는 선수가 왼발잡이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윙어입니다. 완전 스타일이 비슷한 건 아닌데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같이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수를 가짜 9번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토너먼트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골 많이 넣은 이영준이라는 원톱 공격수가 있는데 굳이 윙어 자리에 있던 강성진을 제로톱에 쓸 상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여파로 우리는 전반전에 공격 전개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가짜 9번이면 이렇게 강성진이 선수를 좀 끌어내면서 다른 선수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간 만들어주고 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약속된 플레이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숙련도가 좀 있어야 하는 전술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대표 특성상 발 맞춰볼 시간이 적습니다. 애초에 단판 승부에서 이런 전술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제로톱은 어쨌든 중앙에서 볼 소유가 되고 가운데서 볼이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중원에서 볼 소유와 힘싸움에 밀려서 계속 공이 사이드로 향합니다. 사이드로 가서는 뭐밖에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크로스밖에 없어요. 근데 가운데 선수가 윙어 출신 강성진이죠. 차라리 이런 크로스 플레이를 하려면 애초부터 이영준 투입해서 노렸어야 했습니다. 이런 게임 플랜들이 계속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건 우리 수비의 조직력 문제입니다. 우리 팀 수비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5-3-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5-3-2는 지금 보이듯이 가운데 수비 숫자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사이드 쪽에 공이 전개될 때 일단은 저기 공이 가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단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5명이 내려오면서 수비 구조를 회복하고 가운데서 막겠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사이드까지 커버를 칠 생각이 있었다면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오면서 5-4-1 형태로 수비 구조를 만들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앙 집중 수비 구조인 5-3-2에서 사이드백이 막으로 딸려 나갑니다. 저는 지연하면서 수비 구조 회복을 노리는 게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비가 나갔는데 끊지 못했다? 그럼 우리 수비가 한 명만큼 리스크를 얻는 겁니다. 상대 선수가 바로 중앙 공격수 쪽으로 연결합니다. 방금 튀어나갔던 거 만회하기 위해서 수비들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 수비 대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수비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하죠. 이때 여유있게 인도네시아는 뒤로 공을 돌리고 공을 받은 선수가 앞으로 쭉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3자 패스를 시도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제로톱 선발 라인업에서 나와야 하는 플레이죠. 가운데서 공 받아주고 누구는 공간으로 뛰고 다시 뒤로 리턴 내주는 이런 플레이 말입니다. 그냥 크로스 플레이가 아니라 그 공을 받은 선수가 슈팅을 때리지만 또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공이 향합니다. 지금 수비 장면에서 딱 이 장면만 운이 안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은 대부분이 우리 수비의 미스죠. 그리고 이 공을 감아차면서 경기를 1-0으로 만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뭔가 선수들이 의지는 있고 열정은 있는데 냉정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경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장면도 우리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는데 우리의 패스 미스부터 시작된 공이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 선수에게 내줍니다. 우리 수비 5, 인도네시아 공격수 2명입니다.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뒷발로 내주면서 우리 수비는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거의 1대1 기회를 내줍니다. 수비의 기본은 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공 가진 선수가 아닌 선수를 눈에 잘 담아두고 마킹하는 게 수비의 기본 스탠스죠. 우리 선수들이 박스에 훨씬 많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가 골대 밖으로 차버립니다. 실점을 하지 않긴 했지만 이건 실점이랑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입니다.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노린 다이렉트 패스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선 실패해도 상관없는 그런 패스죠. 가장 좋은 건 이 상황에서 바운드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바운드가 되면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일단 바운드가 됩니다. 바운드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 그 다음 플레이를 잘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헤더로 바깥으로 걷어냈으면 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 선수는 등을 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제대로 등을 지지 못했습니다. 공쪽 경로에 등을 갖다 놓고 상대 선수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등을 진다는 건 우리 키퍼가 나와서 잡아주길 바란다는 건데 키퍼가 나오는 타이밍도 꽤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실점을 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후반전에
이영준의 무리한 반칙으로 퇴장이 되며 우리는 10명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2대2까지 만들었지만 승부차기에서 패했죠. 오늘 경기에서 매우 아쉬웠던 것 내지는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미스로 경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잘했습니다. 잘했으니까 이긴 게 맞죠. 하지만 갑자기 뜬금 제로톱과 크로스의 조합, 수비 집중력 문제, 그리고 이영준의 퇴장이 있죠. 인도네시아도 잘했지만 이번 경기는 우리가 못해서 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겸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선홍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굳이 올림픽 진출 준비해야 하는 황선홍 감독에게 국대 임시감독을 제안한 점이 이럴 땐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황선홍 감독의 경기 플랜이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배는 원래 아시안컵부터 쭉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무너지고 있던 배에서 깃발이 떨어지고 구명조끼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게 이번 경기고요. 5월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어떤 공포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걱정되네요. 매일매일이 레전드입니다. 황선홍 겸직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전력강화위원장 사퇴가 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께 별 타격 없지 않나요? 올림픽 본선 진출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매번 어려운 일이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진출에 실패한 과정엔 어쩔 수 없는 요인보다는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혁신으로 차근차근 우리 축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절대 우리 축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